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를 어떻게 고르고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이므로 그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료를 고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반려동물의 영양 균형과 원료 품질, 니즈에 맞는 사료 선택, 식이성분 및 성분 목록 확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양 균형과 원료 품질 확인.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류, 연령,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를 고를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료의 성분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있게 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높은 품질의 원료를 사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닭고기, 쌀, 옥수수, 콩, 당근, 사과, 비타민, 미네랄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반면 이 사료는 가금류, 곡류, 식물성 단백질, 인공색소, 인공향료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강아지에게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의 성분 목록을 잘 살펴보고 반려동물에게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상태의 사료를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료의 유통기한은 사료의 포장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는 영양소가 저하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사료를 선택하고 여러 제품의 가격 대비 성분을 비교하여 가성비 좋은 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 인증 여부는 사료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료의 품질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료협회 AAFCO의 인증을 받은 사료는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입증된 사료입니다. 반면 인증을 받지 못한 사료는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인증을 받은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제품의 가격 대비 성분을 비교하여 가성비 좋은 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료의 가격은 사료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료의 성분과 함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의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10kg에 5만원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25%이고 지방 함량이 15%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10kg에 4만원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30%이고 지방 함량이 18%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은 사료가 더 영양소가 풍부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입맛을 고려하여 다양한 맛과 향을 제공하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맛과 향을 좋아하므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맛을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채 맛을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당근, 사과, 호박 등의 식물성 성분이 풍부한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습식 사료는 수분 섭취를 늘려줄 수 있지만 치석이 빨리 형성될 수 있으므로 건식 사료와 적절히 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 사료는 반려동물의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 신장 건강을 지원하고 입맛이 없는 반려동물에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습식 사료는 치아에 잘 달라붙어 치석이 쉽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건식 사료와 함께 제공하여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식 사료는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을 지원하고 보관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건식 사료만 제공하면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을 제공하거나 습식 사료와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사료는 피하고 다이어트 중인 경우에는 다이어트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사료는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단백질과 섬유질은 높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낮은 사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35%이고 지방 함량이 10%이며 섬유질 함량이 5%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25%이고 지방 함량이 15%이며 섬유질 함량이 3%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인 반려동물에게는 전자의 사료가 더 적합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니즈에 맞는 사료 선택. 반려동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들의 종류, 연령,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료를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지침을 따르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각각 다른 영양소의 비율을 필요로 하므로 강아지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조합된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높고 탄수화물이 낮은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고양이는 타우린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6%, 지방 함량이 16%, 탄수화물 함량이 48%, 비타민 함량이 0.5%, 미네랄 함량이 1%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고양이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32%, 지방 함량이 20%, 탄수화물 함량이 40%, 비타민 함량이 0.4%, 미네랄 함량이 0.8%이며 타우린 함량이 0.2%입니다. 따라서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각각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기, 성년기, 고령기의 반려동물은 각기 다른 영양소의 양과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기의 반려동물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사료를 선택하고 성년기의 반려동물은 체중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기의 반려동물은 관절과 장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포함된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성장기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8%, 지방 함량이 18%, 탄수화물 함량이 46%, 비타민 함량이 0.6%, 미네랄 함량이 1.2%이며 칼슘 함량이 1.5%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성년기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4%, 지방 함량이 14%, 탄수화물 함량이 54%, 비타민 함량이 0.5%, 미네랄 함량이 1%이며 칼슘 함량이 1%입니다. 또한 이 사료는 고령기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0%, 지방 함량이 10%, 탄수화물 함량이 62%, 비타민 함량이 0.4%, 미네랄 함량이 0.8%이며 칼슘 함량이 0.8%, 글루코사민 함량이 0.1%,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0.05%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병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사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은 인과 단백질이 낮은 사료를 선택하고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는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신장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18%, 지방 함량이 12%, 탄수화물 함량이 62%, 비타민 함량이 0.4%, 미네랄 함량이 0.8%이며 인 함량이 0.6%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피부 알레르기를 가진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6%, 지방 함량이 16%, 탄수화물 함량이 50%, 비타민 함량이 0.5%, 미네랄 함량이 1%이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닭고기, 콩, 밀, 옥수수, 인공색소, 인공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활동 수준에 따라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동물은 에너지 소모를 고려하여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사료를 선택하고 비활동적인 동물은 체중 관리를 위해 단백질과 지방이 낮고 섬유질이 높은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는 활동적인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30%, 지방 함량이 20%, 탄수화물 함량이 42%, 비타민 함량이 0.6%, 미네랄 함량이 1.2%입니다. 반면 이 사료는 비활동적인 강아지를 위한 사료로 단백질 함량이 20%, 지방 함량이 10%, 탄수화물 함량이 62%, 비타민 함량이 0.4%, 미네랄 함량이 0.8%, 섬유질 함량이 6%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활동 수준에 따라 적절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니즈를 고려하여 사료를 선택하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견고한 동반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시기 성분 및 성분 목록 확인. 사료의 성분 목록은 반려동물의 영양 소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성분 목록은 사료의 뒷면이나 옆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원료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분 목록은 원료의 양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 주성분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료의 주성분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적절히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에는 각 원료의 출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출처는 각각 다양하며 명확한 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것은 고품질의 신선한 닭고기를 나타내지만 가금류와 같이 일반적으로 표기된 것은 다양한 가금류의 혼합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확성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분 목록에는 각 원료가 제공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의 함량은 미국 사료협회 AAFCO의 영양소 기준과 비교하여 반려동물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종류, 연령,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양소의 적절한 양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분, 회분, 미네랄, 비타민 등을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를 어떻게 고르고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